어머니, 밖에서 말 좀 하지 마세요. 무식한 거 다 티나요. 며느리의 큰 소리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할머니, 무식한 게 뭐예요? 손주 서우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새로 태어나기로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 며느리 집에 들러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서우와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파란색 블록을 내 손에 올려놓았죠. 할머니, 이건 하늘이에요. 서우의 목소리는 언제나 맑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블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볼을 비쳤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었죠. 그때 서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곧 두툼한 영어 그림책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저는 책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 위로 낯선 글자들이 가득했죠. 문장을 읽을 순 없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제 무릎에 기대어 책장을 넘겼어요. 할머니, 여기요. 이거 읽어주세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 지은이 현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지은은 거실을 지나치다 우리를 보고 멈춰 섰어요. 서우야, 할머니는 그런 거 몰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공놀이 해달라고 그래. 며느리는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말했어요. 서우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책만 내려다봤어요. 그런 거 몰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정말로 저는 영어를 읽을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우는 책을 덮고 다시 블록을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집 만들어요. 아이는 금방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블록을 쌓으며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제 삶을요. 국민학교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었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이요. 하지만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겠어? 시집이나 잘 가라. 오빠는 중학교에 갔지만 저는 집에 남았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배운 건 없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가난이 싫었으니까요. 아들만큼은 배우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이뤄주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검사였어요. 결혼식 날 예복을 입은 두 사람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결혼 자금도 제대로 보태주지 못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도 혼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돕겠다고요.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서우가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 왜 안 싸워요? 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미안. 할머니가 딴 생각했네. 저는 블록을 집어들었어요. 서우와 함께 집을 쌓았습니다. 빨간 지붕, 노란 벽, 파란 문이 있는 작은 집이요. 할머니 예쁘죠? 응, 예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 거 몰라.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놓았어요. 칼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양파를 썰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서우에게 책 한 권 읽어줄 수 없는 할머니일 뿐일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양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녁상을 차리며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했어요. 학교 다녀와서 뚜껑을 열어보며 엄마 오늘 된장이네 하던 목소리가 기억났죠.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도 아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돌아온 거였죠.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구두를 벗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된장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공기청정기 좀 돌리세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 사용하실 줄 모르시죠? 옛날 분이라서. 지은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중얼거렸어요. 옛날 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돌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후 하고 들어왔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는 아직 안 왔고 지은과 서우 그리고 저 셋이었죠. 서우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는 반찬을 서우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서우. 네, 할머니. 아이가 방긋 웃었어요. 그때 지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훑어봤어요. 시선이 제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면 티셔츠와 편한 바지였죠. 빨래를 여러 번 해서 색이 바랜 옷이었어요. 어머니, 그 옷은 좀. 지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법조인 집안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숟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꼴이 그게 뭐예요?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입기 편해서 그랬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은은 대꾸하지 않고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서우가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어요. 엄마, 나 할머니랑 놀아도 돼? 아이가 물었죠. 지은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안 나오셔서 대화가 안 통해요. 차갑게 말하며 그릇을 밀어냈어요. 그냥 공놀이만 하세요. 서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공놀이 하자.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또각 울렸어요. 서우는 거실로 나가 공을 가지러 갔고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찌개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어요.
그릇 속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 그 말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저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닦았어요. 거품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서우는 방에서 지은과 함께 있었고 준호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았어요. 행주를 개어 걸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거실도 어두워졌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하지만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옛날 분. 대화가 안 통해요. 꼴이 그게 뭐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볼, 희끗한 머리카락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뒤에서 서우가 할머니하고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이가 잠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러 가요? 그래, 우리 서우 먼저 자거라. 아이를 안아 방까지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서우가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방을 나와 불을 끄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가득했죠. 며느리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네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저 배우지 못했을 뿐인데요. 잘못 태어난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서우 옷 사러 가는데 같이 가세요. 준비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우 옷이 작아졌어요. 같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외투를 꺼내 입으며 그래, 가자 했죠. 차를 타고 쇼핑몰로 향했어요. 서우는 뒷좌석에서 들떠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예쁜 옷 살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서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이거 예뻐요. 아이가 분홍색 원피스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주름진 치마가 살랑살랑 움직였어요. 그래, 예쁘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은은 옷걸이를 넘기며 여러 옷을 살펴봤어요. 저는 옆에서 서우와 함께 구경했습니다. 그때 파란색 재킷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죠. 저는 옷을 집어들고 라벨을 봤습니다. 세탁 방법이 궁금했어요. 빨래를 제가 할 텐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옷 세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이 제품은요. 직원이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영어 단어가 섞여 나왔어요. 저는 멈춰서서 직원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였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려 했어요. 그때 지은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영어 모르시잖아요. 큰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직원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옷을 도로 거리에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직원에게 능숙하게 물어봤어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저는 그 옆에 서 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나이에 영어도 모른대.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어요. 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얼굴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서우의 손을 꼭 쥐었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지은은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건 카드로 할게요. 현금은 계산 오래 걸리니까.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따라가며 이 옷은 좀 비싼 것 같은데 하려다 말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흘깃 쳐다보는 눈빛 때문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요. 낯설었어요. 저게 정말 접니까? 언제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은은 이어폰을 꽂았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걸었죠. 저와 서우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고개를 숙여 서우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는 가만히 좀 계세요.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쪽팔려요, 이런 상황. 쪽팔리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작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차들이요.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서우 앞에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지은은 쇼핑백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쾅 울렸어요. 서우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블록 놀이 할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블록을 쌓을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우는 혼자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쪽팔려요. 영어 모르시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일까요?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짐일 뿐일까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외롭게 반짝이는 별 하나요. 저도 저 별처럼 혼자인 것 같았어요. 이 집에 있지만
사실은 혼자였죠. 아무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요. 눈물을 닦고 트렁크를 꺼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새벽 3시였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자는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트렁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요.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편한 면바지 2벌, 티셔츠 서너 장이요. 접어서 트렁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과 양말도 챙겼죠.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이요. 책상 위에 놓인 서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사진을 들여다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닦아내고 사진을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손거울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였죠. 은빛 테두리가 낡아 있었지만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손거울을 천으로 감싸 트렁크에 넣었어요. 더 챙길 건 없었습니다. 많이 가져갈 것도 없었고요. 트렁크를 닫고 잠갔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동안 지냈던 방이었죠. 창문 너머로 새벽 어둠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트렁크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구나 싶었죠.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서우 방 쪽을 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깨우면 안 되니까요.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똑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어요.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밖으로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트렁크 바퀴가 인도 위를 덜컹거리며 굴러갔어요. 새벽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홀가분했죠.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전 냄새였어요. 흙냄새, 풀냄새가 섞인 공기요. 트렁크를 끌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낮은 담장들이 이어졌어요. 단층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낡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죠. 묵직한 쇠 열쇠였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뻑뻑하게 돌아가다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죠.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어요.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이불이 개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었죠. 희미한 빛만 들어왔어요. 트렁크를 내려놓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거미줄이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어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죠. 받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저는 그냥 울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지은의 메시지였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배가 고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목이 말랐지만 참았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서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이가 울며 저를 찾았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서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멀어지다 사라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커튼을 걷어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신선했죠.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서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요. 며칠 만에 일어나 씻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수척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갔어요.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죠. 생선 굽는 냄새,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살아있는 소리였죠. 계속 걷다 보니 중구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멈춰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내 데스크가 보였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로비 벽면에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큰 글씨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읽었죠. 여러 강좌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요가 교실, 스마트폰 기초, 시쓰기 교실, 그리고 영어 기초반이요. 영어 기초반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영어 모르시잖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접수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영어 기초반 신청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신청서를 받아들었어요. 펜을 쥐었습니다. 이름 칸에 천천히 적었죠. 김미숙.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배우고 싶어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어요. 희망 같은 거였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배울 수 있었고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설렘 때문인지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어요.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나가기 전 거울을 다시 봤어요. 떨리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복지센터까지 걸어갔어요. 가방에는 새 노트와 펜을 넣었습니다. 어제 문방구에서 산 거였어요. 파란색 표지의 노트였죠. 펜도 새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사는 기분이 묘했어요. 복지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김미숙 어르신, 오늘 첫 수업이시죠? 네, 맞아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층 교실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길 기다렸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3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영어 기초반이라고 적힌 문을 찾았어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죠.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려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교실 안에는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죠. 앞줄에는 할머니 한 분이 노트북을 펴놓고 계셨어요. 칠판에는 큰 글씨로 헐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알파벳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어부터 지까지요. 종이 울렸습니다. 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영어를 배워볼 거예요. 목소리가 밝고 따뜻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오늘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칠판 글자를 가리키셨어요. 헐로, 헬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또박또박 발음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헬로. 어르신들이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헬로, 헬로. 제각각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어요. 헬로. 발음이 입안에서 엉켰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옆자리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어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요. 천천히요. 손가락으로 칠판을 가리키며 함께 읽으셨어요. 헬 마이너스로, 헬 마이너스로. 저도 따라했습니다. 헬 마이너스로. 이번엔 조금 나았어요.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교실 안 어르신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수업이 계속됐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껏 썼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쉬라고 하셨어요. 글자가 조금 기울었어요.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죠. 제가 쓴 영어 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첫 수업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늘어요. 정말요? 그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재개됐어요. 선생님이 간단한 문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칠판에 적힌 문장을 따라 읽었어요. I am happy. 어색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2시간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죠.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집에서 3번씩 써오세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다른 강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요가 교실, 스마트폰 기초, 시쓰기 교실, 한글 문해 교실.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니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췄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건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 배울 게 있다는 뜻이네요. 그 말을 되뇌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배운 내용이 담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어요.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붉고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단어를 쓰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처음으로 진짜로 저 자신을 위해서요. 미숙이 떠난 지 2달이 흘렀어요. 그 집에는 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춰도 커튼은 닫혀 있었죠. 생기 없는 집이었어요. 서우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이불을 걷어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죠.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혼자 챙기며 울음을 참았어요. 7살 아이에겐 너무 버거운 아침이었죠.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었어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투덜거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다림질할 시간이 없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된장찌개도 나물도 모두 상했습니다. 아, 진짜. 지은은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설거지통에는 며칠 전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세탁기에서 꺼낸 지 사흘이 지난 옷들이었죠. 구겨진 채로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어요. 지은은 그 앞을 지나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준호는 늦은 밤에야 퇴근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죠.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천장만 바라봤죠. 서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아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죠. 아빠도 모르겠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우는 아빠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죠. 준호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물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죠. 서우를 보더니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자신을 피하고 있었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서우야, 엄마한테 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아빠 품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거 몰라. 대화가 안 통해요. 쪽팔려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가 왜 나가셨는지 생각해 봤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 무시해서 이 꼴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도 알아.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컵이 흔들렸습니다. 서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놀란 거였죠. 준호와 지은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먼저 일어나 서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우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흐느꼈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서우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았죠. 다음 날 아침 서우에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우야. 지은이 당황해서 아이를 흔들었어요. 서우는 축 늘어져 있었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준호가 운전하고 지은이 뒷좌석에서 서우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빨리, 빨리 좀. 지은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서우를 진찰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은 주저앉았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네.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것 같네요.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서우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준호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으면 중얼거렸어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은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한 짓이 뭐야? 생각했어요. 공부 좀 잘한다고, 검사라고, 그게 뭐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우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벌써 수십 번째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통화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떨어뜨렸죠. 어머니. 작게 불렀지만 들릴 리 없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만 좀 잘한다고 깔보며 무시했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울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잘못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 서우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모녀가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요.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너무 늦기 전에요. 복지센터 수업이 끝난 오후였어요. 가방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뿌듯했어요. 복지센터 현관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요. 준호차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을 멈췄죠. 차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다음 서우가 뛰어내렸죠. 할머니, 서우가 소리쳤어요. 아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서우를 붙잡았어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왔죠. 가까이 오니 지은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얼굴이 수척했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쥐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몇 걸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간신히 내뱉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지은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너무 몰랐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제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도 밖을 내다봤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은만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땅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 좀 했다고. 말을 잇지 못했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서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요. 아이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가 서우한테 내가 더 미안하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우의 작은 몸이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서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아이의 등을 토닥였죠. 지은이 끝내 눈물을 쏟아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온몸으로 빌고 있었죠. 저는 서우를 놓고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어나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나도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움엔 늦은 나이가 없더라고요. 지은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저도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이제 됐어요. 차에서 준호가 내렸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준호도 걸어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죠. 너희 다 괜찮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가서 서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서우야.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복지센터를 가리켰죠. 이제 시작했는데 그만둘 순 없단다. 지은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배우시는 거 보고 싶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와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배우는지 보여줄게. 저녁 햇살이 복지센터 건물을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그 햇살 아래 서 있었죠. 서로의 손을 잡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채웠죠. 며칠 후 준호와 지은이 다시 찾아왔어요. 서우의 손을 잡고 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왔구나.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받아들었어요. 노란 장미였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고마워요. 꽃을 안고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보여줄 게 있어요.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업 사진, 어르신들의 작품 사진이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워요. 하나하나 설명했죠.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옆에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김미숙 어르신, 학습봉사상 수상.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지은이 명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게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보조 강사가 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 기초반을 마치고 나니까요.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한글을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칠판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워볼게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지은, 서우는 뒤에 조용히 섰어요.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한 어르신 옆에 앉아 글씨 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도 인사하며 배웅했죠. 교실이 비었어요. 지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칠판을 지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분필 가루가 날렸죠. 저는 평생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어요. 칠판을 돌아봤습니다. 여자라서, 가난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준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로요. 서우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나도 영어 배워서 가르쳐 줄게. 아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처럼 선생님 될 거야. 저는 서우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우리 서우. 볼에 뽀뽀했습니다. 할머니보다 더 멋진 선생님 되렴. 수업이 모두 끝나고 휴게실로 갔어요. 지은이 커피를 2잔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넸죠. 어머니, 오늘 강의 정말 멋졌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희가 와줘서 힘이 났어요. 서우가 제 무릎에 기대 앉았어요. 할머니 최고 멋져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복지센터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죠. 창문을 통과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따뜻함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불렀어요. 눈을 떴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진짜 품격은 학벌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배우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배우며 사는 거죠. 준호가 우리를 안았어요. 서우도 함께요. 네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교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이었죠.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무식하다는 말에 고개 숙였던 여인이요.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배움 앞에 선 사람은 모두 평등하니까요. 나이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죠. 손을 펼쳐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요. 그 손끝에는 이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배움의 흔적이요. 마음속 상처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요하고 따스한 평온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서우가 말했어요. 할머니네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우리 집에.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평생교육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새 삶을 준 곳이었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 차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서우와 함께 앉았어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녁 거리의 불빛들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움으로 채워진 세상이요.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